네, 시장에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좀 눈을 돌리면서 한숨 좀 이렇게 골아보시죠. 오늘 이 시간 이 코너는요, 방역 지침상 마스크 착용하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오늘은요, 구독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위정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이 구독 경제라는 것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주목받았던 개념인 것 같아요. 구독 경제란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구독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우유 배달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거기에 맞게 예전에 이제 우유가 하나 이제 우유 하나가 이제 배달이 되는데 지금은 제품이 패키지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면도날 세트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주 배송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성공한 모델의 후치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네.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네. 매일 칵테일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별 제품이 아니라 하나 패키지 형태로 모아서 배달해 주는 걸 이걸 이제 구독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유 배달, 요구르트도 뭐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는 또는 분들 신문 이런 그쵸? 건데 그건 이제 한 가지만 배달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구독 경제라는 것은 다양하게. 예를 들어 기초 화장품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뭐 10종류의 이제 물론 이제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걸 이제 통으로 패키지로 해서 배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과거와 달라진 거죠. 어찌 보면은 예전에 한창 뭐 우유를 이렇게 매일매일 주문해서 드셨던 분들도 약간은 좀 사양길로 접어드는 그런 수익 모델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금 대두가 됐어요. 이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구독 경제가 이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어떤 게 있냐면 제한된 소득 속에서 좀 다양한 제품을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유 같은 경우로 또 이제 예를 들면 네. 똑같은 우유를 하더라도 그냥 하얀 우유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딸기 우유도 먹고 싶고 바나나 우유도 먹고 싶고 이럴 때 예를 들면 딸기 우유, 딸기, 바나나, 초코 등등을 패키지로 배달을 받는다면 아주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된 소득 속에서 다양한 제품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소비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구독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상관관계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면 마트 같은 데 가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구독 경제에 최근 나온 제품들을 보면 이제 그 생활 필수품이나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로 예를 들면 면도날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간다. 이건 심리적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 형태. 이게 이제 구독 경제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군에서 이 구독 경제라는 게 접목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형태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뭐 웬만하면 이제 가입해 있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죠. 예,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전후 이제 한 뭐 12,000원 모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돈을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 볼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어떤 모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패키지로 해서 이제 이 배달해 주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면도기, 화장품, 뭐 책 등등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제품을 이제 여러 형태의 제품을 패키지로 모아서 주는 모델.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모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이제 렌탈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뭐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그런 모델을 냈습니다만 자동차를 패키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고 예를 들어 한 달에 매달 새로운 차, 그러니까 새로운 차라는 것은 매달 다른 차를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제품을 똑같은 현대차에서 나온 자동차 모델들을 앞에 그러니까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매일 바꿔가며 탈 수 있게 하는 매달 이런 형태의 어떤 모델이 나와요. 약간 초단계 리스 같은 느낌이에요. 예, 리스하고 렌탈 모델하고 비슷한데 네. 그때는 한 대를 예를 들면 리스를 하고 뭐 3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졌는데 네. 이건 매달 바꿔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그걸 이제
리스나 렌탈 해주는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네. 그런 모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성공적인 사례 앞서서 후치라고 칵테일 구독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는 더 이런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이제 후치 모델 이외에도 그 이제 유료 그 면도날 이게 이제 사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좀 성공을 거둔 모델인데요. 네. 이 이제 이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하나의 어떤 구독 경제 모델의 기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 320만 명 정도 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면도날을 이제 매주 그 일정 면도날 패키지를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코로나 사태 이외에도 남성이 예를 들어서 면도날을 하나 사려고 슈퍼에 간다든지 네. 이건 아주 번거롭고 하지만 매일매일 쓰는 면도날이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니치 마켓을 아주 노려서 성공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애완견의 간식이나 장난감 세트를 배달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바크박스라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은 또 성공한 모델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시장 규모는 올해 2020년에 대략 한 5,3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00조가 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 시장 규모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규모도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모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도 못 미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에 되면 한 2,150억 불 이 정도 규모인데 2015년 되면 한 4,200억 불, 그래서 2020년 이제 5,300억 불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독 경제의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 약간의 뭐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품 패키지가 왔는데 원하지 않는 제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들어왔는데 7가지는 자기에게 필요한 거고 3가지는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자원의 낭비, 이게 이제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 고유의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구독 경제는 규모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품이 낱개의 제품을 모은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00원짜리 제품 10개면 10,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독 경제에서는 그게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규모의 대량 발주를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낱개 10개를 모은 어떤 10,000원보다도 훨씬 싼 6,0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하고 사버린다는 거죠. 그럴 경우 막상 구독 경제를 해서 물건을 사고 봤는데 따지고 보면 별로 이제 자기가 필요가 없는, 그러면 결국 그걸 이제 쌓아두게 되는 이런 어떤 자원의 낭비 등등을 우리가 좀 생각할 충동 구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독 경제가 급속하게 지금 여러 업종으로 심지어 자동차 쪽까지도 확산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수익 모델을 갖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델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런 미국의 모델은 이 일정 그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성립이 안 되고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에 매몰된다면 이건 정말 크게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구독 경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품을 싸게 들여서 그걸 패키지로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정한 정도의 뭐 몇백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지 않으면 실제로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수익은 작은 거죠. 네,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 구독 경제라는 키워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